의학부 박대진 기자. 네, 응급 환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골든타임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0.1초가 아까운 그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구급대원과 의료진이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나아간 골든타임. 얼마 전 고 씨는 10살 된 딸아이가 이제 새벽에 경기를 일으켜서 급하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당시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이 아이는 폐부종이 굉장히 심했고요. 맹장까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조금 더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의료진한테 얘기를 했더니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구급 헬기를 이용해서 이송을 한번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이 아이는 혼자서 호흡을 하는 게 좀 어려웠기 때문에 산소통이 달려져 있는 이제 침대에 눕혀져서 병원 헬기장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헬기가 기상 악화로 인해서 도착 시간이 지연된다라는 연락이 이제 온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산소통의 산소가 이제 점점점 떨어지면서 이 아이의 입술이 새파랗게 이제 변하면서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랑 아빠는 이제 급하게 의료진한테 산소통을 더 갖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곧 헬기가 오니까 헬기 안에도 산소 공급 장치 다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 당초 예상보다 20여 분 늦게 이제 헬기가 도착을 했고 의료진은 탑승과 동시에 헬기에 있었던 산소 공급 장치에 산소를 주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갑자기 이 아이의 배가 터질 듯이 불어오르고 눈이 부집히고 거품을 물면서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너무 이제 당황이 되니까 허둥지둥 산소 공급기를 만졌는데 갑자기 간호사한테 산소가 없잖아. 빨리 가서 산소통을 가져와라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닉 상태에서 10분이 이제 흘렀습니다. 결국에 아이는 헬기 이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급하게 다시 병원 응급실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의식은 이제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엄마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이 엄마가 정말 분통이 터졌던 거는 병원 의료진 그리고 소방본부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 억울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급 헬기에는 응급 환자를 위한 그 기본적인 의료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이 구급 헬기가 소방본부 소속이기 때문에 119 구급대원이 반드시 다 이제 동승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의료진은 헬기가 언제 도착하는지도 모르고 장비들은 제대로 점검도 안 돼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의 의료진과 구급대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구급 헬기의 열악한 숫자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급 헬기가 26대가 있는데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서울에 3대 있고요. 심지어는 다른 지역은 아예 헬기조차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기들이 재난 현장이나 구조 이런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응급 환자만 이렇게 이송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응급 환자를 살려야 되는 이 구급 헬기들이 오히려 환자의 골든타임을 위협하는 상황이 아닌가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야, 이 와중에 서로 책임까지 미루는 거 보니까 속이 터지는데 어쨌든 명백하게 양측 다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사건은 자칫 뭐 이렇게 묻힐 수도 있었는데 한 국회의원이 관심을 갖고 조사를 이제 의뢰를 하면서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조사를 해보니 초동 대처 그리고 장비 점검이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4살짜리 꼬마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왔다가 제대로 이송을 안 돼가지고 사망한 그런 상황까지 이제 확인이 되면서 결국 응급센터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망까지도 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 아이는 지금 상태가 어때요? 그때는 이제 의식불명에 빠졌었는데 다행히 이제 건강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완전히 지금 온전치는 않고요. 어머니랑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는 이 병원과 소방 당국의 대처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사건이 좀 커지니까 그제서 이제 연락을 취해 왔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변명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글을 삭제해달라 뭐 이런 요청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헬기를 이용하면서 최소한 확인 당연히 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 담당자들이 또 책임도 안 진다 그러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진짜 불안한 거는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종종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중년 남성이 산행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호흡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제 구급 헬기로 병원에 이송을 해왔는데 헬기가 착륙을 하려다 보니 병원 측에서 프로펠러 바람이 너무 세서 응급실로 연결돼 있는 승강기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착륙을 하면 안 된다. 그 프로펠러를 꺼달라. 요청을 했는데 이 헬기 조종사는 이 환자만 내려주고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프로펠러 엔진을 끄면 예열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동을 끌 수가 없다라고 대치를 하다가 병원에서 이제 800m 떨어진 다른 계류장에 그 환자를 내려주고 환자가 응급실에 왔는데 결국 이 환자는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 이래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그 구급 대원과 그 의료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우리 적어도 어린이들한테 부끄럽고 창피한 어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